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어제 또 일본의 BOJ가 통화정책회의를 열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추가 완화 정책을 쓰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저가 다소 주춤하면서 그동안 엔저의 악재를 받았던 수출주들이 좀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들 그다지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종목들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수출주에 미치는 엔저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어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시장에서도 일본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서 이제 국내에 있어서는 좀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자동차주들이나 말씀하신 이제 수출주들이 다소 이제 흐름 자체가 양호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향후에 이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엔화 이슈는 시장에 있어서 영향력은 조금 제한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변곡점, 어떤 그 시장에 있어서 본격적인 수출주들의 반등의 실마리를 제공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엔저 영향이 좀 제한될 걸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어저께 그 BOJ에서 또 살펴봤듯이 이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사실 주요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도 지금 좋은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악화돼 있던 부분이 좀 개선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강한 약세로 단기적으로 가기는 좀 보기 힘들다. 그리고 또한 이제 1999년 이후에 이제 장기 엔화의 평균선을 봤을 때는 105.2엔 수준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그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서요. 엔저의 이제 단기적인 그런 어떤 상방 경직성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4월 일본의 이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소비세가 인상됐을 때는 실물 경제에도 이제 문제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 이제 엔화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추가 약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단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반기 전에는 엔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엔저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지만 이것이 반등의 실마리를 수출주에 주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수출주, 특히나 자동차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자동차주도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오늘 내일 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엔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할 텐데요. 이 실적에서 특히나 주목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어떤 변곡점을 제시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환율 영향이 국내 수출주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는 이제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이제 4분기 이후에 한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이제 수출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역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을 좀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적으로 눈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차랑 기아차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는 22.7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영업이익도 한 2.2조로 형성돼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컨센서스가 9.6에서 한 9.7% 현대차 예상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한 6% 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현대차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은 컨센에 부합하면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9% 초반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는 좀 쇼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대 정도, 10% 가까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오른 부분이나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현재는 그렇게 그 시장의 변동에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좀 봐야 될 부분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판매나 그리고 인센티브 그리고 환율 관련돼 있어서 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실적은 기아차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뭐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이 밖의 수출주들 지금 관심을 가지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떤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수출주들에 대한 뭐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4분기 지금 실적 시즌인데 통상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감익 가능성이 특히나 높았고요. 최근에 뭐 한 5년 정도 봤을 때 평균 한 30%는 감익됐었기 때문에 그 영업 이익도 지금 추세적으로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반영하면은 뭐 수출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적 관련돼 있어서 수출주들의 부담은 있지만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지금 좀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시즌으로 인한 조정이 나타나면은 매수의 기회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분기 감익 말씀드린 것처럼 감익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된 이후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 이제 내수 판매가 워낙 부진했었고요. 네. 그래서 YOY 기준으로 기저 효과를 반영했을 때는 내수 판매 이제 데이터가 이제 2월 초에 나오면 그거 이제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그 압력이 조금 경감되면 사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 이후에 한번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체 시장이 화두가 된 것이 뭐 엔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부분에서는 엔저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출주를 살펴봤는데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회복이 되어야 하잖아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 경기 회복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이 훈풍은 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양적 성장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글로벌 이제 환율 변동성이 워낙 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진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정책의 이제 통화 정책들 가운데서 이제 환율 정책에서 좀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대부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하면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자국 약세를 초래를 했습니다. 네. 그래야지 자국 약세, 그 통화가 약세가 됐을 때 기업들에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세를 초래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이런 요인으로 이제 가격 측면에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그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양적 성장, 얼마나 Q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냐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려가 2014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이제 교역량 자체가 조금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는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네.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지금 이제 미국의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요. 임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처럼 2008년에 이제 피크 쳤다가 하락을 해서 지금 그 플랫하게 가고 있어서 지금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회복되지는 아직 못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7%대에서 6%대로 떨어졌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비가 일어나려면 이제 가계 그 소득이 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우려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QE를 축소를 하면서 지금 페드가 돈 풀면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그럼에 따라서 총 수출도 늘어났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금융시장에 좀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이제 네 가지 정도 요인으로 아무래도 글로벌 교역량 같은 경우는 제한된 수준이나마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가계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디레버리징 마무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고 미국의 부동산이 좀 올라왔고 주식도 지금 전 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자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휘발유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물가도 낮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소비가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IMF에서도 지금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을 그저께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 개선에 따른 것도 같이 맞물려 있고, 유럽 쪽에서도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교역량은 크지는 않지만 늘어날 걸로 있고, 제가 이제 회기 분석을 돌려보니까 교역량 대비 한국 수출은 YOY로 한 2%, 3% 전후 정도로 성장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주들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나타나는 구간마다 점진적인 매수는 국내 분명히 수익률 제고에는 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주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가 매수에 서서히 나설 수 있을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여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역량 증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늘어날 수 있고, 한국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한국 성장률이나 어떤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이제 다만 이제 다르게 좀 차별하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교육이 늘었던 부분과 이제 미래에 늘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종별로 좀 봤는데요. 네,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미국 소비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2012년과 13년에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지금 뭐 그 반도체, 정유,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 다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교역량이 늘어나고 이제 소비 관련해서도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정책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제 교집합을 살펴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나 기계나 석유화학이나 운수장비, 생활용품 이런 관련돼 있는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코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 쪽에서도 지금 타이어 쪽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그 수출하는 물량 중에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12월에도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석유화학 업종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는 근데 엔화의 부담이 조금 더 큰데, 그 자동차 부분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좀 리스크는 좀 적다고 보고 있고, 소비 관련 생활용품이나 이제 소비 관련해서는 화장품이나 중국 향 이제 소비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출주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